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사각턱 과절제, 턱끝 과절제 이후에 이 턱끝이 조금 너무 왜소해져서 실리콘 보형물로 턱끝을 전진시킨 환자에서 턱끝을 다시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고 약간의 길이 연장과 전진, 그 다음에 사각턱 약간 재건, 그 다음에 피질골 부분을 약간 볼륨을 만들어준 환자의 수술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귀족 수술도 받아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스크류가 이쪽 부위에 관찰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양쪽의 스크류 고정 위치가 조금 차이가 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정면에서 봤을 때의 광대 모습도 약간 좌우측이 차이 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광대 갭이 있으면 뭐 큰일 난다 생각하시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광대 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크게 있죠. 또 아치 부분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유압이 없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또 절골 라인 하부에 체부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 상부 쪽이나 중상부 쪽은 이렇게 광대가 약간 결손에 가까울 정도로 벌어진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좌측은 이러한데 우측의 경우는 리니어하게 이렇게 광대 갭이 크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치 쪽도 이렇게 유압이 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이 이 부위에서 관찰이 됩니다. 조금 크게 확대해서 보면요, 지금 우측의 광대는 이렇게 아치 쪽 절골 라인에서 골유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체부 쪽을 보시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갭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도 약간 플레이트 고정 위치와 이 광대 절편이 있는 위치가 조금은 떨어져 있어서 지금 이 플레이트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부위가 실리콘 보형물이 스크류를 통해서 고정이 된 부위고요. 약간 오른쪽은 약간 피리폼 어퍼처 쪽에서 외측으로 약간 위치해 있게 되고요. 또 좌측의 경우에서는 이쪽에 보시면 스크류가 여기 보이는데요, 이 보형물이 약간 하방으로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위치로 보면은 이 위치가 오히려 우측보다 좌측이 보형물 위치로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좌측 광대는 특히나 체부 절골 라인에서 하부 쪽으로는 골유압이 어느 정도 잘 일어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중부와 상부 쪽, 체부의 이만한 크기에 굉장히 큰 크기인데요. 자로 대충 재보면 이 부위에서 여기까지 한 16mm 정도, 굉장히 큰 1.5cm 정도의 결손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환자의 경우 아치 쪽에서도 이렇게 골이 유압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간 결손이 있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수술 계획은 사실 제가 보형물을 조금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음영을 조금 조절을 해볼 텐데요. 음영을 약간 조정을 해서 실리콘 보형물이 조금 보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레시홀드 값을 조절을 해주면 코에 있는 보형물하고 이렇게 귀족 수술이 되어 있는 보형물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스크류로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턱끝도 역시 실리콘 보형물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이고 스크류 2개로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약간 옆에서 보시면 실리콘 보형물의 끝이 이 신경관을 약간 자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 보시면 실리콘 보형물 턱끝에 들어간 모습이 약간은 앞으로 전진하는 데는 뭐 큰 무리는 없었지만 이렇게 뼈와 실리콘 보형물의 경계가 약간 있어서 오히려 약간은 길이가 증가하는 것이 좀 좋지 않았을까 해서 실제 수술은 전진량은 요거와 비슷하게 하지만 앞으로 밑으로 약간 턱끝이 길이 연장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보형물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악각은 너무 많이 만들기 원치 않으셔서 하악각은 조금만 만들고 이렇게 보형물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면 육관은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피질골 절골이 되면서 약간 함몰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피질골 부위를 약간 볼륨을 주기로 했고요.
반대쪽에 보시면 이렇게 신경관이 노출될 정도로 피질골을 절골을 해서 이렇게 이 부분도 살짝 메꿀 수 있도록 보형물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겹쳐서 보시면 좌우측의 그 하악각 절제량이 약간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수술할 때도 이쪽에 아마도 수술하는 과정에서 절골을 2번 해서 하악각을 이렇게 한번 자르고 그 다음에 이쪽 뒤쪽으로 한 번 더 잘라서 여기에 약간 세컨더리 앵글이라고 해서 2차 각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의 경우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광대가 이러한 상황일 때 이거 플레이트 제거해도 되냐?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이 광대 절편이 이 체부 쪽에 이렇게 골 유압이 다 일어나 있는데 이렇게 뼈가 유압이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광대 갭이 이렇게 크게 있다 하여도 이렇게 뼈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절편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런 플레이트는 제거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좌측은 그러한데 우측도 보면 우측은 조금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유압이 일어난 부분이 겨우 요 밑에 조금입니다. 하지만 이 플레이트 고정된 위치가 골 절편하고 전혀 상관없는 위치에 지금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무슨 광대를 다시 고정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플레이트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플레이트는 뭐 몸에 남아 있어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이 귀족 수술 다시 하면서 다시 말해서 노블캣 수술을 하면서 요거를 제거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골 유압이 어느 정도 조금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광대 절편이 뭐 움직이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가능성은 다 붙어 있는 것보다야 조금 높아지겠지만 뭐 하방 변이가 일어난다던가 회전이 일어난다던가 하는 것은 뭐 이 플레이트랑은 사실 무관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에서 이제 재건 수술을 했을 때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좌측이 수술 전의 모습이고 이제 우측이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의 모습에서 귀족 수술 보형물은 약간 하방으로 만들어서 실제 팔자주름 위치에 효과적으로 위치하게끔 지금 이렇게 위에 있던 거를 조금 더 밑으로 만들어서 보형물 제작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턱도 보시면 턱끝을 이렇게 전진량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만든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턱끝하고 하악 체부 볼륨을 주고 귀밑각을 조금만 만든 채로 이렇게 보시면 이 부위에서 이 피질골 부위에 볼륨을 약간 준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쪽 피질골 부위에 약간의 볼륨을 주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하악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각에 있던 이런 모습, 이런 부위를 재건을 해서 이쪽 끝까지 매끈하게 좀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턱 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귓볼에서 내려오는 이 하악각의 이 떨어지는 각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각도는 약간 수직보다는 약간 기울어진 모양으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남자의 경우는 보다 수직에 가깝게 떨어뜨리고 여자의 경우는 조금 더 기울어진 모습으로 떨어뜨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일부 환자분에서 여기 귀밑각에 정상적으로 있는 이렇게 보니 스퍼라고 해서 약간 돌출될 모습을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약간 과장되는 느낌이 있고 또렷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지만 그런 건 원치 않으셔서 일반적으로 재건 시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각이 그냥 표현되는 정도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악각 체부에 이렇게 볼륨이 없는 부분, 그 다음에 턱의 전진, 그 다음에 턱의 길이 연장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진 모습이고요. 한 가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머리 위에서 턱을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턱구 수술을 하면서 저 역시도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머리 끝에서 턱을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형물을 넣었을 때 수술의 단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전진량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만 이 부위에 그러니까 신경 밑에서 이 하악 체부에 연결되는 이 부위에 이 라테랄 쪽에 다시 말하면 요 부위인데요. 요 부위에서의 볼륨 확보가 보형물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보형물을 길게 만들면 또 움직이는 현상이 생겨서 신경을 자극한다거나 또 밑으로 처지거나 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한 보형물은 이러한 걱정 없이 이쪽 부위, 그러니까 신경관 밑에 있는 부위, 이 부위에 볼륨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위에서 약간 기울어져 본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오목하게 보이는 이런 모습을 조금은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볼륨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턱 라인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쪽에 볼륨을 이렇게 턱 끝과 연결해서 줄 수 있는 보형물의 제작은 사실은 기성 보형물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 환자의 수술 후에 이제 보형물 제거한 후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턱 끝에 들어있던 보형물이 이렇게 모형뼈에 대봤을 때 이렇게 꽤나 길게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류 2개가 박혀서 고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귀족 보형물도 역시 이렇게 양쪽이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사진 찍을 때 스크류 위치가 좀 달라졌는데 사실은 이 스크류는 여기에 박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조금 더 아래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귀족 보형물이 있는 것은 사실은 팔자주름에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턱끝 보형물은 사실은 길이 연장하고 앞으로 전진량이 한꺼번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데 실제 수술에선 그렇게 되지 못한 듯 합니다. 그래서 수술 환자의 전후 모습에서 이렇게 보시면 전진량은 사실은 보형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짧은 경우, 그러니까 안면 윤곽 3종이라고 하죠. 획일적으로 받은 윤곽 3종에서 얼굴이 작아진다는 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많이 잘라냈을 때 또 다른 이렇게 보형물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기존의 실리콘 보형물은 이렇게 안쪽으로 밑으로 정확하게 위치시키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3D 핏 보형물은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턱끝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약간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보형물을 제작할 수 있어서 이런 실리콘 보형물처럼 이렇게 신경을 자극해서 끝에가 신경 나오는 구멍을 이렇게 건드리는, 또 그래서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조금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광대 갭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광대 갭이 있으면 플레이트 제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조금 어불성설이고요. 광대 체부가 고정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 광대 절편이 안전성이 확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광대 제거에 있어서, 아니 플레이트 제거에 있어서 그 여부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객관화시키려고 자꾸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판단인데, 광대 갭이 있으면 플레이트 제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조금은 틀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플레이트 제거 여부는 뼈의 안전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 갭이 있다고 무조건 광대가 불안정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전성 여부를 CT로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